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폴리에틸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글러-나타를 소개를 했고요. 지글러-나타는 석유화학에서 아주 중요하신 분입니다. 에틸렌을 중합하는 그런 폴리에틸렌 제조법을 아주 마무리를 잘 하신 분이고요. 특히 이제 프로필렌 또 이로 만들어지는 폴리프로필렌에 있어서는 석유화학 역사상에서는 이제 구세주입니다. 당연히 이제 유기화학자고요. 지글러-나타 이 두 분은 베이중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폴리에틸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 올레핀에 도입을 한,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디칼 중합과 베이 중합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좀 약간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베이 중합이라는 거는 폴리에틸렌에서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좀 이제 폴리프로필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요새 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요 바이러스가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지금 이제 이 마스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이런 시점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제 전공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물건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3대 재료, 메탈, 세라믹, 플라스틱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가 물건을 만듭니다. 여러분, 요 마스크는 메탈이나 세라믹 갖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플라스틱 중에서도 반드시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폴리에틸렌도 사랑하지만요, 폴리프로필렌이 더 사랑합니다. 왜냐면 물성이 조금 더 한 수 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열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위생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에틸렌 옥사이드로 화학적 처리를 한다든지 자외선 다양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폴리프로필렌이 이제 물성이 좋아서 다양한 이제 의료용 제품이라든지 위생 제품은 전부 다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게 됐습니다. 요거는 저 며칠 전 신문인데요. 일단 중국산 필터가 동났다, 어떤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사적인 측면에서 뭐 이렇게 신문에서도 이제 멜트 브로운 필터는 보건용 마스크 필수 재료다, 요런 내용이 있어서 요게 또 우리의 강의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제가 시사로 가볍게 좀 소개할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요, 바로 이제 요 소재는 바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요 폴리프로필렌을 한 250도씨 이상에서 녹이게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촘촘한 구멍이 있는 어떤 구멍을 통과하게 돼 갖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극세한 섬유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불어넣어 갖고 이제 압착해서 이제 만든 거가 바로 이제 그 마스크 재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직포가 아니라 이제 부직포 형태고요. 요 폴리프로필렌이 약간 위생적인 재료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마스크는 요 폴리프로필렌을 만들게 됩니다. 요 폴리프로필렌이 바로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던 요게 바로 이제 지글러-나타의 그 도움이 없었으면은 프로필렌을 이제 베이 중합을 이제 못해서 지금 이런 폴리프로필렌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 전에 계셨던 지글러와 나타 분이 바로 이제 프로필렌을 이제 베이 중합을 해서 좋은 물성의 폴리프로필렌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지금 현재 그 마스크에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볍게 라디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 중합의 요 차이점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분 그 유기 합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 합성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 가장 큰 개념의 차이는 뭐냐면요, 유기 합성에서는 보통 이제 촉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카탈리스트고요. 이제 화학 반응을 진행을 하려 그러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도 좀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 속도도 이제 빠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기 합성 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이제 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촉매는 그 반응 과정 중에서는 항상 사용됐다가 다시 리제너레이션, 재생이 돼서 계속 그 사이클을 돌아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촉매의 개념입니다.
한편 고분자 그 합성에서는 이런 촉매 개념이 사실은 없어요. 대부분이 이제 개시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에디션 포리메디에이션 부가중합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가 이제 그 도미노를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도미노가 이제 수백 개, 수천 개가 이제 놓여져 있는데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려 그러면은 첫 번째 도미노 하나만 딱 쳐주면은 다 이제 모든 도미노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통은 그 부가중합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모노모만 활성화만 시켜주면은 저절로 이제 그 모노모들이 중합이 돼갖고 큰 이제 분자의 고분자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 합성에 있어서는 첫 번째 그 쓰러지는 그 모노모의 역할을 해주는 거. 그걸 우리들은 이제 개시제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니시에이터라고 합니다. 촉매하고 달리요. 촉매는 이제 그 반응을 활성화시키면서 계속해서 사이클 돌고 반응의 시작점부터 끝까지 계속 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개시제는 한 번만 쓰이고 그대로 dead, 죽어버립니다. 첫 번째 도미노만 떨어뜨리고 이제 죽어버리기 때문에 개시제하고 이제 촉매의 역할은 아주 혁연히 이제 구분이 되고, 주로 이제 유기합성 하시는 분들은 이제 촉매 개념으로 이제 반응을 진행하지만, 고분자 합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시제 개념으로 이제 그 중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고분자는 이러한 개시제의 어떤 정체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에 넣어 주시고 고분자 화학을 이제 바라다 보면은 어떻게 고분자가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가중합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첫 번째 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그 역할을 하는 개시제. 이 개시제가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케미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중성 분자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어떤 케미칼들은 이러한 중성 분자들이 좀 분해가 돼 갖고 라디칼이라든지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되고, 요것들을 우리 그 케미스트들은 놓치지 않고 바로 개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한번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을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 물이라는 거는요, 물이라는 거는 이제 중성이죠. 뉴트럴 상태에 있는데, 이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를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H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H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바로 이제 양이온 소스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는 바로 음이온 소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 물에다가 조금만 과산화수소, 여러분들 다치고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가산화수소를 조금 넣게 되면요, 가산화수소는 H2O2가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OH 라디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났을 때 가산화수소를 바르게 되면은 좀 따갑죠. 그게 바로 이 OH 라디칼이 우리 피부를 공격해서 이제 따가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H2O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염산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에 비해서 이제 H 플러스의 농도가 아주 더 농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보면은 물을 중심으로 하더라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프로톤 양이온, 그 다음에 하이드록사이드 음이온, 그 다음에 OH 라디칼을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 이제 중성 분자, 라디칼, 양이온, 음이온, 요거를 우리가 다 얻게 되고요. 요걸 갖고 우리 고분자 합성쟁이들은 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로 순간 접착제 사용해 보셨죠? 그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습기 경화형으로 이제 일반인들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습기 경화형 순간 접착제는 맞지만, 보통은 순간 접착제가 이제 접착된 그 고분자화되는 과정은 습기 중에 이제 물이 해리가 돼 갖고 요 OH-가 나옵니다. 요 OH-가 이제 순간 접착제에 있는 에틸시아누 아크릴레이트를 이제 중합하는 개시제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 접착제의 그 화학 메커니즘이 뭐냐 그럴 때는 바로 OH- 음이온에 의한 이제 음이온 개시에 의한 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 그 제가 석유화학 시간에서
그 타이어도 보면은 이제 겉 타이어는 이제 SB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 타이어는 이제 부틸 고브인데, 부틸 고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요 H 플러스, 요 양이온을 이용한 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가 바로 부틸 러버가 되겠습니다. 한편 그 여러분 요 가산화수소에 의한 이용한 그 OH 라디칼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현업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라디칼 중합도 이제 에멀전 상태에서 이제 에멀전 중합을 할 수가 있는데, 에멀전 중합을 할 때도 이와 같이 가산화수소를 이용해 갖고도 에멀전 중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이제 에멀전 중합에서 이와 같이 OH 라디칼이 이제 게시제로서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그저 어떤 문헌이라든지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이제 라디칼 앞에 이제 풀이라는 말을 이제 그 붙여져 있는 걸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라디칼 중합이라는 이제 표현도 쓰지만, 경우에 따라 갖고는 프리 라디칼 이제 폴리메리제이션 이런 표현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 라디칼이라는 녀석은 약간 좀 구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케이지 이펙트, 어떻게 보면 이제 세장 안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구속된 라디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지를 벗어난, 세장을 벗어난 라디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구속된 라디칼이 있고 좀 프리한 라디칼이 있는데, 구속된 라디칼은 이제 게시로서 이제 작동을 못 합니다. 항상 이렇게 세장을 벗어난 프리한 라디칼이 주로 이제 부가 중합에 있어서 게시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우리들은 프리 라디칼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했고요. 요것도 검토했고, 지난번에 이어서 그 지글로나타